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7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주말입니다. 네, 오늘은 토요일인데 저는 어디를 좀 가려다가 날이 너무 더워서 못 가고 이제 집에서 주식 공부 좀 했죠. 네, 주식 공부할 때가 제일 조용하고 시원한 그런 시간들인 것 같아요. 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좀 충격을 먹었죠. 주가가 추가 조정이 나타나는데 우리의 이번 주 관심사는 과연 추가 조정이 나타날 것인가, 이 추가 조정에 과연 대비를 해야 되나, 이게 단기 조정으로 끝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아주 복잡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조정이 한 번 정도 더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 두 번째, 한국과 미국의 매력 게임이 시작됐다. 누가 더 매력적이냐. 그동안 한국이 더 매력적이었는데 이제는 미국 쪽으로 돈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자금의 무브, 이러한 매력이 바뀌고 있다. 주식은 미인대에서 미인 뽑기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글로벌 투자자들이 누가 더 미인이냐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매력 게임이 시작됐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죠? 네, 주도주의 변화가 생기죠. 네, 주도주의 변화, 체인지가 생기는 거죠. 대표적인 게 조방원인데 조선방산원전이 맛이 가는 그러한 모습. 저는 이제 얘들이 계속 8분 능선을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7분 능선을 넘어서 8분 능선, 9분 능선까지 다 왔을 때 이익을 실현하는 거. 다음에 이제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왜 매도가 나왔을까? 그날 하루 날 잡아서 보통은 말일이라든지 분기말, 반기말 이러는데 갑자기 7월 초에 나온 거죠. 그 이유는 뭘까? 이런들의 관심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인은 뭐고 이 원인이 지속될 것인가를 파악하고 지속 여부, 그 다음에 변화가 생길 것인가, 변화, 체인지, 그 다음에 무엇을 살 것인가, what, 이런 쪽으로 추론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죠. 이러한 단순한 프레임을 가지고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한국 주식시장 코스피를 보면은 3054에서 끝났는데, 그래서 3000은 지켰다. 굉장히 잘 올라가다가 그냥 조정을 확실히 받았는데, 금요일날, 그 전날 이제 미국이, 금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이 좋았죠. 네, 좋고, 미국의 목요일장이었고, 미국이 금요일장은 이제 쉬었는데, 목요일장이 좋았기 때문에 다시 추가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을 뒤엎고, 물량이 막 쏟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3000을 계속 지킨다면, 이제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 더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약간의 한 번 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필요치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기간 조정이 길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7월 말까지, 7월 마지막 주 24, 5일부터 이제 실적이 발표되는데, 삼성전자가 물론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가 되지만, 그 전까지는 실적 공백 상태이다. 미국 실적만 발표되기 때문에 미국과 관련된 종목만 움직이지 한국 실적은 시간이 좀 걸린다. 그 사이에 기간 조정이 있을 것이다. 가격 조정은 좀 더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도 가격은 좀 더 빠져야 되는 게 아닌가. 3천을 깰라 말라 할 때, 그 다음에 3천이 깨졌을 때 과연 우리나라 국내 투자가들이 매수가 들어올 것인지, 외국인들이 또 추가로 매수가 들어올 것이냐 한번 봐야 된다. 3천이 깨지는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 가격은 3천을 지키느냐, 기간은 7월 24, 25일까지 이 기간 조정,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기간 조정이다, 단기 조정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드렸죠. 조정이 당분간 있을 것 같습니다. 수그리고 있어야죠. 자, 첫 번째는 금요일날 주가 하락의 이유는 뭔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다 이제 보았을 건데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이제 코스피 외국인의 순매수 추이를 보면 5월에는 1.1조, 6월에는 2.7조, 7월에는 0.6조까지 시작하는 0.6조까지 사고 있는데, 과연 뭐가 외국인들이 매도를 쳤는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날 이제 우리가 수급을 보면 외국인은 팔지 않았다는 거죠. 1624억을 팔았는데 반대로 누가 팔았냐? 금융투자하고 투신, 연기금 이런 쪽이 팔았다는 거죠. 누가 팔았다는 거?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팔았다는 거죠.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그러면 외국인이나 우리가 의심을 했는데 외국인들은 그날 팔지는 않았고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금요일날 매도를 때렸는데 매도 이유는 뭐냐를 찾아야 되는 거죠. 저는 첫 번째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았다.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호재 소멸. 네, 호재가 소멸됐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았다.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이유라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5년 7월 3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장중 일부 종목들이 상승 반응을 보이기도 했으나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특히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소액주주 권한 강화, 이사의 책임 확대 등 주주 친화적 방향성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통과 자체는 분명 긍정적인 이벤트다. 하지만 이미 선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가는 상승하기는커녕 하락세로 전환했다. 호재 소멸로 보는 거죠. 이는 단순히 개별 종목 차익 실현을 넘어 한국 증시 전반의 투자 심리 구조를 이해해야만 해석할 수 있는 현상으로 봐야 할 것 같다. 그동안 너무 많이 선반영돼서 올라왔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트럼프가 8월 1일까지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연기를 했는데 트럼프의 서신, 트럼프의 서신도 굉장히 서신 발송 피해주로 부각될 가능성. 7, 8개인가 뭐 국가가 발송을 한다는데 15개인가요? 우리나라는 100% 끼겠죠? 네. 더불어 외부적인 리스크 요인으로는 미국 정치권의 변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법안 통과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관세 서한 발송이 한국 증시에 간접적인 충격을 준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 비록 미국 증시는 이날 휴장이었지만 트럼프가 독립기념일을 겨냥해 관세 부과와 정당성을 부과시키며 국제상에 강한 메시지를 보낸 상황에서 한국 역시 주요 수출국으로 향후 피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반드시 편지를 받을 것 같아요. 특히 중국을 우회한 환적 수출 문제나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한국이 자유롭지 못한 점은 외국인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리스크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날 한국 증시의 하락은 단순히 국내 정치나 경제 요인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정책 변화, 수급 구조, 그리고 시장의 심리적 민감성까지 모두 포함된 복합적 반응이었다. 국내 주시가 글로벌 흐름과 별도로 단기간에 민감성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각인시킨 그런 좋은 사례가 되었다.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풍선이 여러분 빵빵하게 부러지면 살짝 핀으로 해도 뻥 터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단순히 이러한 심리적인 거, 뭐 편지라든지 그다음 법안 통과 이런 것들로도 봤지만 또 한편으로는 밸류에이션을 봤을 것이다. 한국 코스피 PBR이 딱 10배에 도달하니까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일제히 물량을 쏟아냈다. 네, 단기 차익 실현에 어떤 트리거로 본 거죠. 10배에 도달. 추가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퍼가 아직도 낮으니까 그러나 일단 한번 끊어주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국내 기관들, 은행들이 ETF 투자를 많이 하는데 ETF 투자의 그 매도 가이드라인에 혹시 퍼의 가이드라인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이 물량이 대량으로 쏟아지는 원인일 거로 보여집니다. 특히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조방원과 바이오 같은 ETF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그 관련 종목들이 폭락한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었다. 자, 밸류에이션을 보면 한국은 10배, 중국이 11.6배, 유럽과 일본이 14배, 미국이 22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배에 왔다는 거죠. 한번 끊어줘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뭔가 어제 금요일날 주식시장이 빠진 대표적인 이유였고 한 발쪽 더 나가서 사람들이 다음 단계를 좀 생각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 있었다. 다음 단계. 그동안 조방원이 이끌었던 이러한 시장의 다음 단계로는 시장이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그렇다면 이익을 실현시키고 그 돈을 가지고 2분기 실적 발표 전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에 현금을 가지고 뭔가를 또 사는 변화의 그 트리거가 금요일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이번 하락장에서 주목할 부분은 수급의 주체들의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뉘었다는 것이다. 이제 금요일날 시장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현물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가 중심되어서 적극적 매도에 나섰고 반면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서로 다른 시장에서 서로 다른 주체가 동시에 매도 포지션을 취했다는 것은 단순한 공포성 투매보다 시장 전반에 걸친 전략적 포지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전략적 포지션 조정.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다. 여러분에게 이야기해드리고 싶네요.
전략적 포지션 조정, 즉 수익 실현, 리스크 관리, 다음 섹터로 이동 등을 계획한 그러한 움직임이 금요일날 나타났다는 거죠. 네, 수익도 실현하고 많이 올랐으니까 리스크도 관리하고 또 다음 섹터로 이동하는 전략적 포지션 조정. 이러한 수급의 변화는 향후 섹터 순환 가능성이나 주도주의 교체 흐름을 예고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므로 단기적인 하락보다 중장기적인 전략 변화의 조짐에 주의를 깊게 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 꼭지로 왜 금요일날 주식시장에서 조정이 나타났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봤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추가 상승을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가 있는가, 이 부분도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상승을 위한 조건은 뭐가 있을까? 향후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리퀴디티, 펀더멘탈, 유동성 유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과연 유동성 유입은 지속될 수 있을까? 이 유동성 유입이 없으면 추가 상승에는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한국 주식시장의 강한 상승세는 주식시장으로 유동성 유입이 큰 몫을 담당을 했습니다.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되면서 실질 고객 예탁금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었죠. 그러다 최근에 좀 꺾였는데, 주식시장의 유동성과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많은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 있죠. 즉 유동성이 유입되면 주식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시장 유동성 유입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면서 유동성 시가총액 비중은 정체 상태에 진입하고 있다. 유동성보다도 주가가 먼저 많이 부풀어 올랐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유동성 유입보다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더 빠르게 진행됐음을 보여준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금요일 역시 조정이 나타난 게 아닌가. 돈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요 연기금은 2024년 비상계엄 이후 코스피 시장에서만 8조 원을 순매수하면서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공급을 해왔죠. 그러나 올 6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2025년 목표치인 14.9%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돼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 애매한 상황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적을 하고 있네요. 네, 국민연금을 비롯한 이들이 주가도 오르고 올해 채워야 될 비중을 다 채워버렸다는 거죠. 추가적인 주식 비중 확대 가능성도 존재하나 이는 전략적, 전술적 자산 배분 전략 변경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정부의 강한 입김도 좀 필요하고 더 늘려라. 과거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유입된 2006년에서 2007년 당시 한국 시장이 글로벌 주식 시장보다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형성하기도 했으나 이후에는 유동성 시가총액 비중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저평가가 심화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밸류에이션도 올리고 주가도 올렸는데 유동성이 지금 들어오면서 올리긴 했지만 생각보다도 주가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유동성이 이것을 과연 따라줄 것이냐가 문제인데, 일단 국민연금이나 연금기금에서 돈 들을 것은 없다는 거죠. 이미 다 막혔다. 이미 다 충분히 비중을 채웠다는 거죠. 실제로 유동성 나눔의 시가총액 비중과 코스피 퍼 할인율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서 향후 주가의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유동성 유입이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보여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네, 지금 유동성의 원천인 주식형 자금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다. 실질 고객 예탁금도 올라가다 최근에 살짝 또 줄었죠. 네, 줄었습니다. 고객 예탁금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올라가다가 거의 71조까지 찍다가 지금 좀 꺾이는 모습. 이게 다시 돌아서야 되는데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건 이제 이익 실현을 했다는 거죠. 개인들도 그렇고 말 빠른 사람이 이익 실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신용잔고는 여전히 부풀어 올랐죠. 네, 그러니까 가격은 먼저 계속 신용이 들어오면서 끌어올렸지만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고객 예탁금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유동성에서 살짝 금이 갔기 때문에 유동성 보완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추가 상승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이 들어올 기간에는 코스피가 돈이 안 들어왔을 때는 저평가를 받는데 돈이 들어왔을 때는 고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돈이 더 들어와야만 코스피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코스닥이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만 한 소리지만 펀더멘탈 요인 개선이 필요하다. 네, 주가의 움직이기 위해서는, 추가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기업이라든지 경제의 펀더멘탈 개선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 관세 협상이 매우 중요하죠. 네. 다른 국가들 최근 대미 수출액이 크게 증가한 반면 한국은 오히려 5% YI로 감소하면서 관세가 크게 상승한 중국이 마이너스 0.9 상승보다도 더 못한 결과를 보였다. 한국이 대미 수출액 감소는 대미 수출액에서 오히려 5% 하락을 보였는데 중국도 0.9%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우리가 더 마이너스가 수출에서 대미 수출에서 마이너스가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 이유를 보면 대미 수출액의 감소는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25%를 차지하고 철강 알루미늄이 50% 정도 이 두 개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마이너스 5% 하락에 자동차가 25% 영향을, 철강과 알루미늄이 50%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자동차 수출 비중이 높은 일본이나 독일 등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출 증가율을 대미 수출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면서 한국, 일본, 독일 이런 국가들이 대미 수출이 마이너스를 보였다는 거죠.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번 관세 협상의 주된 관심사가 자동차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품목별 관세에 큰 변화가 없다면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출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번째 요인은 자동차 관세 협상 타결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그 다음은 건설 경기 반등도 매우 중요하죠. 네. 경기 부양책이 마련됐으나 곧바로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는 이른 시점이다. 5월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0.4% 하락하면서 여전히 경기 둔화 국면에 놓였음을 인식시켜주고 있다.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월과 4월에 소폭 반등했으나 5월에는 건설 기성액, 소매 판매, 내수 출하 등이 부진하면서 재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경제에서 가장 부정적인 변수는 봐서 건설 투자죠. 그리고 이번에 부동산을 한 방을 먹였기 때문에 사실 건설과 부동산이 함께 혼연일치라고 본다면 이 분야에서도 상당히 뭔가 스크래치가 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건설 투자는 23년 4분기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에 25년 1분기에는 YOR을 13.4% 급감을 했다는 거죠. 건설 투자는 금융위기로 인해서 4Q에 08년 4Q에 7.3% YOR로 감소한 바가 있는데 현재의 상황은 이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08년 4분기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의 건설 경기가 놓여 있다. 민생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25년 3분기부터 소비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건설 투자 부진은 조기에 해소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요건들이 있어야 우리나라 주식이 3,500, 4,000까지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모든 기대감은 다 시장에 녹아들었다. 새로운 펌프질이 필요한데 그 펌프질의 기본은 자동차 관세 협상의 좋은 타결과 건설 경기의 반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한 앞에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또 극복해야 될 이 싸움에서 지면은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3천이 무너질 확률이 높아 보인다. 한국과 미국의 매력도 싸움이죠. 네. 아직까지는 한국이 지금까지 승자이나 시간이 지날수록 두 나라 사이에 승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이 된다. 늘 글로벌 시장에서 위는 한 국가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 둘 다 올라가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미국은 감세안을 통과시키고 강력한 군사력을 보여주고 중간선거를 앞둔 주식시장 살리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기업들의 실적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미래 먹거리를 잘 확보하고 있고 관세 전쟁의 승리 등 모든 면에서 이제 한국보다는 매력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다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가능을 한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또 한 번 조정을 크게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반면 한국은 이제 모든 호재가 선반영이 되면서 수치와 거리를 메꾸기 위한 숫자 싸움에 들어갔다. 그 대표적인 게 2분기 실적이죠. 실적에서 뭔가를 메꾸지 못하면 주식시장이 다시 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승리는 미국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에 따라서
당분간 좀 보수적으로 보자. 너무 급하게 줍줍할 필요가 있는 시기도 아니고 그런 가격대도 아니라는 거죠. 올해 YTD로 코스피는 29.9%, 나스닥과 S&P 500은 겨우 6.76인데 물론 작년에는 이들이 더 훨씬 우리를 앞섰지만 올해 들어와서는 또 미국이 좀 처져 있기 때문에 미국이 더 싸게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주식시장의 매력도 싸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싸움이 이겨야 하반기에 추가 상승이 일어난다. 3천까지 왔으면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매력도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금주의 추천 종목은 뭐냐 한번 봅시다. 네, 무엇을 사야 되느냐, 네, 지난주 화학, 에너지, 금속, 2차전지 등 그동안 상승해서 소외된 업종들이 순환매로 진행됐죠. 이번 주에도 이들이 순환매의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약간 저는 물음표를 찍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매수보단 쉬어가는 장세가 전망되고 줍줍하고 싶은 종목도 많지 않은 상태다. 그래도 뭔가를 사야 한다면 2분기 실적 우수 종목군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도 모두 선반영 측면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사실 주의가 필요하다. 코스피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중립에 도달한 상태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매력은 없으나 그나마 찾으러 가면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은 커질 수 있는 시점이다. 기업 실적 대비 저평가 된 대표적인 업종은 안정형 내수 섹터로 유틸리티와 음식료 정도이다. 금주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중요한 변수인데 IT 업종의 밸류에이션은 역사적으로 중립 수준이 왔다. 그렇게 고평가도 저평가도 안 돼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뭔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면 해볼만 하다는 거죠. 네, 저는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강추합니다. 네, 우리 삼성전자 이렇게 기었죠. 네, 작년 11월부터 빠진 이후 이렇게 하면서 에너지를 충분히 축적했다. 네, 이렇게 보고요. 지금 2분기 실적은 25년 2분기는 매출액 74조에서 70조 사이고 영업이익을 어떻게 보느냐? 4조에서 6조 사이를 보는 거죠. 이건 이제 메리츠의 김선우 의원인데 4.6조를 가장 낮게 받고 저는 5.5조 정도 본다는 거죠. 네, 이게 6조가 나오면 좋은데 저는 5.5조다. 그래도 삼성전자는 사야 된다. 3분기 8.1조, 4분기 9.1조로 쭉 올라가죠. 네, 올라가는 모습. 이런 모습이고 다음에 2026년은 올해 28조인데 내년은 47조, 50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선반영이 하반기부터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도 좀 처진 부분을 많이 회복했고 특히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정부가 HBM을 사줄 거다. 네, 삼성전자가 만들어서 팔리지 않는 HBM을 한국 정부가 사줘야만 저 서버렌 AI를 만들 수 있어. 어디서 사겠습니까? HBM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삼성까지 사줘야죠. 또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삼성보다 사실 더 후진 기업인데도 이렇게 미국 기업들, 미국 정부의 육성 정책으로 올라갑니다. 다음은 포스코 홀딩스도 뭐 거의 바닥을 찍고 이제 살짝 돌아서죠. 네, 37만원 정도. 이 정도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중국 정책 모멘텀에 투자할 때다. 중국이 반덤빙 예비 판정 결과 하반기 중에 발표될 북미 전기료 투자 관련 세부 내용, 중국의 철강 감산 등 업황과 주가를 모두 끌어올릴 이벤트들이 대기 중에 있다. 이런 것으로 올라가고 있다. 네, 포스코홀딩스는 좀 더 가게 보인다. 포스코홀딩스 영업이익을 한번 볼까요? 2025년에 2.5조, 내년에는 3조로 다시 올라서죠. 작년에 2.1조였는데, 네. 그 다음에 PBR 0.4배로 아주 낮죠. 이런 매력도 지금은 PBR 매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력이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2분기 실적 한번 볼까요? 네, 실적 영업이익 6,281억 정도. 지난 분기 5,680, 다음 분기는 6,400억, 6,800억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 뭐 V자로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부드럽게 37만원까지는 가게 보인다는 거죠. 네, 세 번째 LG화학입니다. 이건 포스코홀딩스와 똑같죠. 살짝 돌아서는 모습 30만원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다. 여기가 35만원인데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 30만원 정도까지는 한번 LG화학 봐도 나쁠 것 같지는 않다. 트럼프와 함께 우려됐던 IRA 보조금이 수정 중인데 최악은 면한 것 같다. 다만 글로벌 정치적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중기적으로 IRA 최종 수정을 확인하고 연간 가이던스 변동을 확인하고 주요 전방 판매량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2025년 들어서 GM 판매량이 테슬라 판매량 대비 상대적으로 강세한 점은 긍정적이다.
GM의 자동차가 테슬라보다 전기차가 더 잘 팔린다는 거죠. 동사는 GM에 많이 이제 납품을 하는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대비 GM 비중이 높다는 점은 2025년부터 이 장점으로 작용하고, 석유화학은 장기 다운사이클이며 양극재 산업은 2분기 판매량 두려와 장기 불확실성이 우려되는 그런 속에서도 바닥을 쳤다, 소폭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심하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 제일 싼 지주사이긴 하다. 이것도 매력 포인트죠. 그 35만원 정도 봐야 될 것 같다. 30만원? 26만원 되니까 30만원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HVDC를 하는 에너지 고속도로의 수혜주 산일전기 2.5조인데 45,000에서 뭐 3만원, 4만원대 시작해서 9만원 됐으니까 8만원 됐으니까 이제 한 배 올랐죠. 다른 종목도 3배, 4배 오를 때 얘는 이제 2배 정도 올랐다고 치더라도 한 배 정도 더 갈 가능성. 산일전기. 오로라는 굉장히 투기적이죠. 지난 계속 이제 윗꼬리 달고 다 내려오는데 근데 시총이 1928억. 올해가 작년에 300억이 났고 올해는 한 400억 정도 이득이 날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일정 봅시다. 화요일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는 7월 8일,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 수요일날 FOMC 의사록 공개, 미국 10년 국채 입찰, 중국 6월 CPI, PPI 발표, 목요일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네요. 미국 30년 국채 입찰 만기, 금요일은 한국 7일에서 10일 수출입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 또 시장의 마지막으로 재밌는 것은 머스크가 창단 계획을 트위터에 올렸어요. 올렸습니다. 폴리마켓스 진지하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언제 창당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찬성이 55%까지 나왔습니다. 55%인가? 55%. 재밌네요. 캐스팅 보드 전략이 많이 필요 없다. 상원의원 2, 3석과 하원 10석 정도면 된다. 캐스팅 보드 항상 양당이 비슷비슷하게 가는데 여기서는 자기가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머리는 좋습니다. 그럴 땐 세계적으로 테슬라 전문 애널리스트 조나단 아이브스가 제발 그만해라. 지금 중요한 건 자율주행이다. 테슬라 미래가치 90%는 자율주행에서 나오는데, 로보틱스에 나오는데, 그게 테슬라의 미래이다. 주주와 낙관론자 입장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건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 구조이다.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조언을 했죠. 관세는 8월 1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율 관세에 입각한 관세 징수는 8월 1일부터 시작하겠다. 진지한 협상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 진지한 협상이었으면 관소 70%를 매기겠다. 돈 걷는 것은 8월 1일부터 그 사이에 협상하자는 거죠. 또 치킨아웃이죠. 골드만삭스 관세에 너무 겁먹지 말자. 트럼프 대통령 정책이 무역은 흔들었지만 글로벌 경제까지 타격은 주지 않는 것 같다. 투자, 고용, 소비 지출은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조하다. 올해 경제 성장 전망은 오히려 개선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확실성에도 글로벌 유동성은 증가하고 있다. 신흥국을 중심으로 신규 공장 투소가 다시 줄어들긴 했으나 이는 주요국 GDP에서 0.2에서 0.3포인트에 불과하다. 통상 불확실성은 금융환경이 긴축일 때 가장 큰 충격을 주지만 금융환경이 긴축일 때 올해 초와 달리 글로벌 유동성은 오히려 개선되고 있고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여 투자하기 더 쉬워진 상황에 놓였다. 금융 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가 제일 어렵지. 이렇게 제조업이나 관세 쪽의 문제는 물론 큰 문제긴 하지만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라고 골드만삭스는 이야기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날 우리 주식이 빠진 이유, 그 다음에 향후에는 어떻게 돼야 개선이 될 수 있는가 전망 여러 번 이야기는 다시 정리하면 7월 말까지는 큰 무슨 뭐가 없다. 미국의 실적 발표만 있다. 이게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먹고 터지고 가격 조정이 한번 조금 더 살짝 가격 조정이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기간 조정에 들어갈 것이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7월 말까지. 그 다음에 7월 말부터 우리나라 실적이 발표되면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 따라서 2주 정도는 좀 돈을 가지고 좀 차분하게 견디자. 뭐 사고 싶은 종목도 없다. 반등해서 올라오면 좀 이익을 실현시켜서 현금 30%를 들고 실적 장세 그리고 3분기 4분기 좋아질 종목 또 관세의 모든 것들이 결정된 이유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악재가 이제 호재들이 이미 선반영이 됐고 악재들이 이제 반영될 기간이 한 2주에서 3주 정도니까 그거 잘 넘기고 악재들이 쏟아졌을 때 공격을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으십시오. 네,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입니다. 다음 주에도 좀 좋은 모습으로 우리 시장이 반등을 해주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즐거운 주말입니다. 가족분들과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요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